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목수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나무를 깎아 가구를 만들며 생계를 이어갔지요. 하지만 장의 연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낡고 닳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은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힘들게 번 돈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은 삐걱거리는 오래된 도끼로 나무를 베던 중금한 도끼를 놓쳐 강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근처에 깊고 잔잔한 호수는 잉어가 뛰노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그만큼 물이 깊어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어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장은 허탈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호숫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서 눈부신 빛이 일더니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장에게 다가와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장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실하고 착한 목수여, 내가 너의 도끼를 찾아줄 터이니 기다려보거라. 요정은 물속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반짝이는 금도끼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요정이 묻자 장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정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와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끼는 내 것이냐? 요정이 다시 묻자 장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은도끼도 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요정은 장의 오래되고 닳아진 도끼를 들고 물 위로 나왔습니다. 장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이 도끼가 바로 제 것입니다. 그러자 요정은 금도끼와 은도끼도 장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너의 정직함과 착한 심성에 감동하여 이 도끼들도 너에게 주겠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도록 하여라. 장장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요정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는 도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된 장은 더욱 열심히 일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사람들은 그의 정직함과 요정의 선물을 두고두고 잊지 않고 회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은 그 도끼들로 훨씬 더 멋진 가구들을 만들어 마을의 번영에 기여했고 모두가 그의 착한 심성과 요정의 기적을 기억하며 서로 친절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행복하게 끝이 났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블루몽에는 샤를로트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로트는 타고난 호기심과 모험심이 가득한 아이로 마을 경계의 수수께끼 같은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항상 그곳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법의 숲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숲에는 말하는 동물들, 스스로 움직이는 나무, 시간이 이상하게 흐르는 신비한 장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숲에는 별빛 여왕이라는 밤하늘의 별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요정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의 요정이 인간 세계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고 그녀를 방해하지 말자는 미신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샤를로트는 더 이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친구인 작은 강아지 루비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샤를로트는 부모님께 하루 동안 숲 근처에서 놀겠다고 말하고 가방을 챙겨 루비와 함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선 순간 샤를로트는 놀라운 광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무들은 흔들리며 저마다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고 버섯들은 각양각색의 빛깔로 빛났으며 날아다니는 새들은 이상한 모양의 깃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깊이 들어갈수록 그녀는 숲의 신비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낯선 광경뿐이었고 방향 감각을 잃은 샤를로트는 살짝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눈부신 빛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빛의 중심에는 작은 요정 한 마리가 떠 있었습니다. 안녕, 샤를로트. 요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별빛 저왕의 사신, 셀레스트야. 너희가 길을 잃은 것을 보고 도와주러 왔어. 샤를로트는 놀라면서도 셀레스트의 우아한 모습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셀레스트는 그녀를 숲의 중심지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샤를로트는 마침내 별빛 여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왕은 긴 은색 머리와 반짝이는 별로수 놓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우주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샤를로트여, 별빛 여왕이 말했습니다. 너는 숲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졌구나. 나는 내게 이 숲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여왕은 손을 흔들어 작은 수정, 구슬을 샤를로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구슬이야.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슬이 너를 도울 것이다. 또한 너희 마을의 행복을 지키는 때에도 쓰일 수 있단다. 샤를로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셀레스트의 도움으로 마을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숲을 방문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샤를로트는 별빛 여왕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의 신비와 그 소중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의 사람들에게도 숲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마법의 구슬은 정말로 마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농작물의 병충해가 돌 때마다 구슬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했고 마을 축제의 밤 하늘에선 참신한 별빛을 선사함으로써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샤를로트는 평생을 그 숲과 함께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숲은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신비로운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장소로 사랑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로방스라는 그림 같은 프랑스 시골에는 무성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숲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숲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작은 요정과 그녀가 지키는 마법의 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숲속의 작은 요정은 페르니안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그녀는 햇살처럼 반짝이는 머리카락과 에메랄드 빛의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크처럼 부드러운 날개로 빠르게 숲을 오가며 매일 아침 숲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마법의 샘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 샘은 숲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법의 물은 병든 이를 치유하고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마법의 샘의 힘은 큰 책임을 수반했다. 샘의 물을 남용하거나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이었다. 그래서 페르니안느는 자신의 삶을 이 숲과 인간 세상을 위해 샘을 지키는 데 바쳤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숲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잊어갔다. 그러나 어느 날 탐욕스러운 인간 남작이 프로방스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마법의 샘의 힘을 손에 넣고자 했다. 남작은 그 힘을 이용해 여러 왕국을 지배하려는 엄청난 야망을 품고 있었다. 남작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군사를 동원해 숲을 헤집고 다녔다. 숲속의 동물들은 불안해졌고 페르니안느는 더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마법으로 숲을 지켜왔다. 하지만 군사들이 샘에 다가오자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어느 고요한 밤 페르니안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은빛 날개 중 하나를 떼어내어 마법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주문은 대자연의 모든 힘을 소환하여 남작의 군대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은빛 날개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빛을 발했다. 그리고 숲에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군사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 순간 숲은 불꽃처럼 붉게 변하며 군사들을 압도했다. 남작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다. 결국 그는 부하들과 함께 도망쳤고 마법의 샘은 다시 한번 평화를 찾았다. 페르니안느는 자신의 날개를 잃었지만 숲의 진정한 지킴이로서 그보다 값진 것을 얻었다. 숲속의 생명체들은 그녀에게 감사했고 인간 마을도 숲에 드리워진 새로운 전설을 기리며 더불어 살아갔다. 그리하여 프로방스의 숲은 여전히 마법과 전설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허락하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숲에는 마법의 거울이 숨겨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고 그 깊은 신비와 마법으로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다. 거울은 세상의 진실을 비추고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소망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이 숲에는 아름답고 발랄한 소녀 엘로디가 살고 있었다. 엘로디는 항상 모험을 갈망하는 소녀였고 숲의 전설을 듣고 나서 그 마법 거울을 꼭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숲의 여기저기를 탐험했다. 숲은 나무가 우거져 있어 길을 잃기 쉬웠지만 엘로디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친구인 작은 세르 클로드왈드는 항상 그녀의 곁에서 노래로 위로해 주었다. 어느 날 엘로디는 숲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많았던 엘로디는 그 빛을 따라갔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오래된 바위 틈에 숨겨진 마법 거울이었다. 거울은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엘로디를 반겼다. 거울을 바라본 엘로디는 자신의 모습 너머로 그녀의 꿈을 볼 수 있었다. 꿈속에서는 엘로디가 세상의 모든 모험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광경에 매료되었지만 이내 그것이 단순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의 마법에 홀린 엘로디에게 클로드왈드는 조언을 해주었다. 엘로디, 진정한 모험은 마음속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야. 꿈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움을 놓쳐서는 안 돼. 엘로디는 세르 친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스스로의 능력과 용기를 믿고 그 길에서 배우게 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로 했다. 그 후로 엘로디는 숲에서의 모험을 계속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만의 이정표를 세우며 나아갔다. 마법 거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이제 엘로디는 거울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엘로디는 숲의 전설이 아닌 그녀만의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마음속이 진정한 소망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노력과 배움의 중요성이 있다. 엘로디의 모험은 우리에게도 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북돋아준다.